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지역으로서 부안군 개화면에 대해서 작년 2019년도 새만금 토지시장을 분석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2020년도 이후에 앞으로 토지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2019년도 새만금 토지시장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2020년도와 앞으로 향후 이제 부안의 개발 가치, 개화면의 개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화면이라고 하는 지역은 부안에서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안군에 이제 경유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요.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 그리고 동서 삼축도로가 경유하기 때문에 이 경유함으로 해서 그 미치는 영향력, 그 파급력이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에서는 이제 현재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 있고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향후 더욱더 뛰어난 지역이 있는데요. 창북리 같은 경우는 부안에서 향후 미래 가치가 가장 우선하고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창북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땅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돈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개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창북리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이 빨간색으로 이 라인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창북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중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개발 가치가 있는 투자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용도가 있는 지역들,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그동안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개발이 압력이 들어왔을 때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개발 압력이 커지게 되면 향후 대지화가 되고 건축행위, 건축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앞으로 땅값이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이 에어리어 안에서도 보면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농림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개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작은 이제 방조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 개화도를 이 섬을 육지화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매립돼서 간척지로 만들어진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새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 간척지에 있는 이 개화면에 있는 땅들은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에서 나오는 이 쌀이 되게 유명하죠. 그러나 이 땅은 개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용도상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주변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개화면 중에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개발 압력이 들어왔을 때 먼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어딜 거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항상 일찍이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도로가 남북 이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만금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향후 또 이 도로는 남북 삼축도로로서 부안을 관통하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가 있는데요.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를 이제 지나가고 경유하는 이 도로가 새만금 사업 지원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망에 따라서 그 개발 가능한 땅들은 향후 집가 상승이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일단 있어야 된다. 그 용도라 하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또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역 이런 지역들은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개화리와 의복리 일대는 이 남북 이축도로 현재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땅으로서 현재 땅값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물건이 이제 거의 이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땅 위주로 해서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개발 가치가 없는 땅, 그런 땅들조차도 좀 거래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좋은 땅에 대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안책으로 해서 개화리, 의복리보다는 이제는 창북리 쪽이라든지 궁항리 요 일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남북 삼축도로가 이제 착공이 될 때 그에 따른 어떤 수혜지로 기대치가 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09년도, 2019년도에는 개화리, 의복리 쪽보다는 이제 앞으로 남북 삼축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창북리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개발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19년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매물이 거의 소진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고 이제 매물, 그러니까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땅값이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어떤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개화면만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분 및 거래 건수가 적은 용도 지역의 경우는 평균치의 의미에 미비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증가를 했고 어떻게 감소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용도별로 도시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집가 상승 요인이 큰 용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고, 향후 2019년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개화리하고 창북리 쪽에 이제는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 볼 텐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개화리 쪽에는 거래 건수가 한 3건 정도 있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계약 건수가 한 2건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1년 동안 거래량이 상업지역이 뭐 2건, 3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개발 호재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평균 상업지역 그 개화리가 거래된 가격이 한 90만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1회 매매 금액이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 들어서는 평당가 140만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1회 매매된 금액이 1억 7,99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증감률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거래 건수는 이제 3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66.7% 정도 이렇게 2018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당가는 한 155.6% 정도, 그리고 1회 매매 금액은 327.1% 정도 이제 늘어났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2건, 그리고 평당가는 156만원 정도. 자, 이 상태에서 보더라도 보면은 개화리하고 창북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 그 상업지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창북리 쪽에 있는 상업지역이 개화리 쪽보다도 가격 단가가 좀 비싼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화리는 2018년도만 해도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만금에 가깝게는 있지만은 이 부안 전반적인 어떤 상태에서는 상업 용도로서 크게 가치가 없었던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만금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개화리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140만원 정도 이제는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창북리도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은 개화리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창북리가 좀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결국에는 뭐냐면 새만금이 개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만금하고 가깝게 있는 용도가 좋은 이 땅값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개화리, 그리고 의복리, 그리고 창북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태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더라도 2018년도만 하더라도 개화리하고 의복리 쪽에 이제 주거지역이 좀 왕성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거의 사실 거래하기 힘들 정도로 매물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리 2018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한 28건 정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당가는 뭐 59만원, 네, 평균가는 5,295만원. 근데 거래 건수가 17건. 그러니까 28건에서 17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좋은 땅보다는 외곽으로, 이 의복리 자체에서도 외곽으로 주거 지역이 확산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이제는 평균 단가 59만원에서 46만원으로 단가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요지보다는 좀 외곽 쪽으로 해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좀 위치가 떨어지는 지역, 또는 맹지라 하더라도 가격이 싼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매매 금액은 5,295만원에서 5,126만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래 건수는 개화리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확실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2019년도에 들어서. 그리고 증감률은 한 78% 정도 평당가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의복리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땅 위주로,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 좋은 땅 위주로도 어떤 개발 이슈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매 금액은 96.8%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리를 한번 볼 텐데, 의복리는 거래 건수가 15건에서 이제 16건, 거의 이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평당가는 59만원에서 57만원 정도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화리하고 의복리는 거의 남북 이축도로 영향권으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평당가가 비슷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에 비해서 평당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복리 중에서도 좀 외곽 쪽으로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음을 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오면서 한 106.7%의 거래 건수가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평당가는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매매 금액은 한 101.9, 거의 사실은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조금 좋은 위치에서 좀 안 좋은 위치 위주로 해서 개발 호재로 좀 거래가 되었다라고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북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창북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2018년도에 거래 건수가 70에서 2019년도에 거래 건수가 51 건으로 이제는 창북리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 건수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점점점 새만금이 이슈화되고 좀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주들이 이제 땅을 별로 이제는 내놓지 않고, 한마디로 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급량보다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평당가 73만원에서 83만원 정도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1회 매매 금액은 6,500대에서 7,400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 건수는 줄어들고 평당가는 올라가고 1회 매매 금액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창북리 위주로 해서 개화면 중에서도 창북리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화리, 의복리, 창북리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창북리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창북리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연녹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를 보게 되면은요, 개화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6건, 그리고 2019년도에 22건, 이렇게 거래량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역이 이제 새만금하고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거지역이 없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어떤 대안으로 이제 자연녹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가 거래량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당가 23에서 뭐 2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된 거는 뭐냐면, 자연녹지가 거래가 됐지만 자연녹지도 위치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은 당연히 자연녹지도 비쌉니다. 그러나 가격이 평당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치가 좋지 않은 자연녹지를 그냥 개발 호재와 이슈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증감률을 보면 366% 정도, 이거 하나의 팩트인데요. 작년에는 의봉리, 그러니까 개화리 일대에 자연녹지 위주로 좀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봉리 보겠습니다. 의봉리 같은 경우 27건에서 그 다음에 6건으로 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 평당가 18에서 22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금액은 6,800에서 이제 8,200대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봉리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봉리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의 가장 인근 지역으로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이제 주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녹지 쪽으로 이제는 갈아타는 모습도 있었지만, 자연녹지 쪽에 매물이 거의 매물도 소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거의 같은 컨셉으로 지금 보면서 현재 가격대가 그 거래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창북리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창북리 자연녹지 5건에서 4건,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창북리는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그래도 2019년도까지는 매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주거지 매물을 소화시키는데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 거래 건수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필지당 평균 매매 금액 및 평균 평당 가격이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주거지역은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한 필지 평균 매매 금액 및 평균 단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거래 건수 및 1필지 평균 매매 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고, 대신 평균 평당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남북 위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토지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개화면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특징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상업지역 가격 상승률이 최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이제 있을 때, 또는 뭐 일반적으로 뭐 개발 호재가 없을 때는 거의 가격적인 어떤 변동률도 없고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있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땅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업지역은 매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더욱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바로 이제 지금 새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도 보면은 상업지역은 개발 호재는 많은데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매물이 없다 보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냐면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자연 녹지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급등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개발이 가능한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이런 지역들에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땅들은 계속해서 땅값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9년도 개화면 토지 거래 내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창북리가 대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개화리, 의복리 모두 거래 건수 및 평당 평균 거래가 감소하고 한필지 매매 평균 가격이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양질의 토지는 이제 소진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창북리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고 평균 거래 가격 및 1필지 매매 평균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 의복리 매물 소진으로 새만금 기준으로 보다 외곽 지역이나 개발 여건이 좋은 창북리 일대로 매수 경쟁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향후 창북리 일대 양질의 물건이 소진될 경우 보다 외곽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는 상서면이라든지 상서면 고잔리 또는 이런 어떤 지역으로 해서 이제는 매매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화면 중에서 창북리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요, 총 62%, 그러니까 113건 중에서 70건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화면 2019년도에도 보면 61%, 84건 중에서 51건을 차지할 정도로 개화면 중에서 창북리가 단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당 평균 거래 가격 증가에도 불구하고 1필지당 매매 가격이 증가한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매수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매수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화리 자연녹지 투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에 포함되며 주거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투자자에게 대체 상품으로 선호도가 높은 용도지역인데요. 개화리의 경우 남북 위축도로 공사 및 도시공원 소멸 등의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맹지, 평균 경사도가 높은 자연녹지 토지가 저렴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소개되어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에도 오히려 1필지당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자연녹지 거래 건수는 314.3% 증가할 정도로 자연녹지가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평균 이제 가격은 매매 거래되는 가격은 감소가 되었다. 자,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질에 있는 자연녹지보다는 좀 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냥 땅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이후 개화면 토지 거래 투자 요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상위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만금은 개발할 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거지역이라든지 개발 가치가 있는 자연녹지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요. 좀 위치가 떨어지더라도 새만금하고 인접지역보다도 거리가 좀 먼 지역이다 하더라도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매매가 확산이 되어서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거래함에 있어서 용도가 좋은 땅, 그리고 입지가 탁월하고 개발 행위가 수월한 땅 위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개화면에 혹시나 이런 또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화면에 이 가격대의 물건, 자, 개화면에 있는 주거지역이 싸게 나왔다, 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매물이 싸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상분이 일대 전화를 해서 이제는 주거지역 또는 뭐 입지가 괜찮은 땅을 이제 알아볼 때 많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가격을 싼 물건을 좀 많이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거지역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보다도 좀 싸다라고 하는 것은 좀 흠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내포가 될 수가 있다. 개발 행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좋아도 위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좋은 위치 그리고 보기 좋은 땅들은 당연히 제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싼 것을 찾는데요. 싼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싸더라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보는 것이 좋고, 비싸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을 거래하는 것이 향후에 앞으로 3년 5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을 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상분이 약간 개화면 전반적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어떤 토지 거래 동향과 그리고 가격 동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봄으로 해서 향후 2020년도 이후에는 어떤 토지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까지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만금은 단순하게 뭐 1년, 2년짜리의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개발하려면 향후 20-30년 정도는 더욱더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투자 안목을 바라보고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선별한다라고 하면 향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토지 투자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